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렸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이마영 기자도 감기가 심하게 걸렸네요. 제가 지난주에 걸렸는데 옮겨간 것 같으네. 되게 춥죠 지금 며칠 전인지 모르는데 이때쯤은 옆구리 시린 그 남녀가 많을 것 같아요. 짝이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꼈으니까 연말연시에 또 혼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문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에 왜 그 솔로 대첩이라는 희한한 행사가 좀 열렸었던 기억나시죠? 네네. 네. 그게 뭐냐면 SNS 상으로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대규모 미팅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우연히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촉발이 돼가지고 수만 명이 참가 의사를 해서 아주 굉장히 또 폭발적인 반응을 했고 또 전국에서 15곳 정도에서 진행한다 그러긴 했는데 우려가 좀 나왔었잖아요. 무슨 성추행 하는 거 아니야? 절도 이런 거, 소매치기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부작용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와가지고 여의도공원에서도 행사도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 불허가 돼가지고 정작 행사 당일날에는 조금 기대만큼의 많은 싱글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만 많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허탈한 그런 행사였다 그러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열린다 그러네요. 20일인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임 기자는 참석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죠? 이미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한번 참석해볼까요? 네, 그 솔로 대첩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사실은 저도 영어를 잘 몰라갖고 독신이라든가 혼자 홀로 이런 말을 뜻하는 말이 싱글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솔로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무슨 단독, 예를 들면 솔로 독주라든지 단독 콘서트 이런 거로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대첩이란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대첩이 무슨 한산 대첩도 아니고 귀주 대첩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큰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승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로 대첩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로라는 말은 대학 때도 너 솔로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것 같긴 하고 대첩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솔로 2012년이죠. 12년, 솔로 대첩할 때 이런 루머가 있었대요. 커플들이 시내를 편하게 다니려고 한 이벤트였다. 하얀색 옷을 팔려는 의류업계 상술이었다. 각종 음모론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솔로 대첩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미팅을 개최하는 거니까 싱글 대책인가요? 글쎄요. 이미 통용화된 말이니까 바꾸긴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어젠가요? 무슨 얼마 전까지는 쓰면 안 된다는 그 말들이 표준어로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삐지다. 제가 이제 삐지다라는 말 많이 썼는데 그 삐치다였는데 삐지다라는 거. 그다음에 딴지. 원래는 딴죽이었거든요. 개기다. 이것도 개개다인데 그랬다는 거고. 허접스럽다가 허접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게 허접스럽다가 원래 표준어였는데 이런 잘못 쓰인 말들이 어제 다시 또 표준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럴까 그래서 앞으로의 솔로 대첩이란 말이 표준어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솔로 대첩 그 싱글 대책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솔로 대첩이라고 그럴게요. 저도 물들은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의 어떤 솔로 대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500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됐네요. 500년 넘게 됐는데요.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복사나무의 어여쁨이여 활짝 핀 그꽃이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자 그러면 도지여요 작작기화라 그래서 시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시경이 사실 시문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산군이라면은 채용사가 뽑아온 여자들과 뭔가 황금무도한 짓을 저질렀다는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 역시 여자를 농락하면서 한 이야기인가요? 예, 아닌데요. 나름 기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사연이 좀 있는데 그 정수광이라는 분이 이제 사원부 장령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사원부 장령이라는 거는 사원부라는 거 이제 대간이라 그래가지고 임금이나 그 대신들의 잘잘못 이런 걸 가리고 감찰하고 또는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임금한테도 바른 말하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탄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령으로 임명되자마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원부의 대간이 그런 식으로 탄핵을 받으면 좀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내놓고 그 임금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퇴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문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그런 탄핵을 받은 사람이 결혼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산군이 그런 내용을 다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은 인륜의 대사다. 이미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경의 식구를 이용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시집가기 좋은 뭐 꽃다운 나이 뭐 이런 거 뜻으로요. 도요 시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예. 도요 작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시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연산군이 읊었던 시구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도지요요 작작기화라는 게 이제 뭐 그 복사나무에 어여쁘며 활짝 핀 그꽃이로다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혼인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꽃처럼 화려할 때 결혼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폐주 연산군이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예, 사실 뭐 연산군이라 그러면은 무호사니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화해 갖고 네. 외우는 거잖아요. 무호, 갑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사화들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을 뭐 숱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그거는 결국 이제 분명히 씻을 수 없는 죄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또 이제 반전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또 왕이기도 해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왕이기 때문에 예. 나름 또 이 연산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연산군이 혼수품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요? 지금도 뭐 호화 혼수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수품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시대 때도 이제 호화 혼수 이런 것들이 좀 사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수 마련 때문에 결혼을 시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네. 어떤 경우는 뭐 중인 그 열채 값이 혼수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18세기 실학자죠. 이덕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딸을 낳으면 오히려 집을 망칠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세간에 그런 말이 있다. 그리고 어린 딸이 만약 죽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위로를 한다 그럽니다. 돈을 더 버는 거다 오히려. 왜냐하면 혼수품에 안 들어가니까 죽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허탈하게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륜과 도덕이 도덕이 여지없이 타락한 거니까 이게 호화혼수품 때문에 어째 이렇게 한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연산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 이제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명박과 산호를 그 혼례에 쓰지 말라라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도 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지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네. 만약에 이 혼수감 때문에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산군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명박은 뭐예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박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나무 송진 이게 굳어가지고 이제 된 호박의 일종 이렇다 그러는데요. 네. 솔향이 좀 진하고요. 그다음에 붉으스름한 색깔을 띄었다 그러는데 호박이 밝다 그래서 밝은 색의 호박이라 그래서 이제 명박이라 그랬답니다. 그걸 어디다 썼나요? 예, 이제 우리 이 한복 같은데 이제 고급 단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자의 장식품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때는 사치품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명박을 사용하다 이제 적발이 되면 곤장 80대 뭐 벌을 받았다 그럽니다. 연산군이 그랬다면 다른 임금들도 백성들의 결혼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노총각 노처녀들의 솔로 대첩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네. 거기에 이제 국가가 나서서 총력전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 문제에 국가가 직접 나선 근거는 뭐가 있어요? 이 세종 때 이제 그 여러 차례 이런 상소문이 올라오는데요. 결혼이 네. 이제 국가의 대세다라는 상소문이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사관원이 이제 세종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살이 넘도록 혼인하지 못하는 남녀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라는 그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보면은 그 여자 나이가 20살이면 시집을 보낸다는 말이 나와 있다. 그리고 네. 그 육전이 있는데 육전이라는 게 이제 조선 초 법전인데 예. 그 경제육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거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다. 그 나이가 꽉 찬 처녀는 관에서 혼수를 줘서 혼인을 시켜야 된다라는 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상소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승들 여자 그 승려 있잖아요. 예. 결혼시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안으로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게 하고 밖으로는 탄식하는 지아비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네. 남녀는 음양이 만나야 된다. 이건 뭐냐면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 나이 어린 여성들이 이제 내심으로는 정욕을 쌓으면서 밖으로는 이제 절의를 가장을 하고 있다. 예. 그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시집가고 싶겠냐. 그러나 예. 말을 꺼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한숨으로 이제
나날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원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30살 이상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기르게 해서 결혼하도록 허락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종은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남녀가 이제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서울에서는 한성부가 네. 한성부라는 게 이제 지금 서울시인 거죠. 서울시청.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서는 감사, 지금 얘기하면 도지사가 예. 힘을 다해서 이제 각각 그 가가호를 방문해 가지고 이 돈이 없는 이 노총각 노처녀의 경우라면 가난하고 그러면 이제 사촌 이상의 친척들이 혼수를 갖춰서 홍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죄를 주어라. 이렇게 이제 아주 세게 나옵니다. 아예 국가가 나서서 혼수품까지 줬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성종임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이라는 게 인륜의 대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상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네. 그렇죠. 전국의 노총각 노처녀의 수를 죄다 파악을 해가지고 혼수품까지 주어라, 혼인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전국 25살 이상의 처녀들 가게까지 모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가난한 자들한테는 이제 쌀, 콩 이런 걸 10석씩 주고 사족이 아닌 경우는 뭐 5석씩 줬다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혼수로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고 결국 이제 뭐 국가가 나서 가지고 노총각 노처녀의 혼인을 관리하고 네. 혼수품까지 줬다는 얘기죠. 그 뭐 성종 임금뿐만 아니라 정종 그다음에 중종 이런 분들도 결국 이제 뭐 하여튼 방방곡곡 돌아다녀서 한 사람의 호랍이 과부가 없게 하도록 해라. 시집 못 간 노처녀들 같은 경우는 관이 혼수를 보조해서 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모 후보가 결혼을 하면 비용을 다 제공하고 네. 집도 준다고 했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처녀 총각의 결혼을 정치의 첫 번째 덕으로 꼽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 우리가 뭐 암행어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박문수. 네. 예, 이분이 영조 임금한테 그런 말을 하죠. 혼인을 제때 하는 것이 왕정의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노총각 노처녀의 솔로 대첩에 나섰나요? 근데 이제 박문수가 한 말이 좀 흥미롭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시집장가 못 간 사람이 많으면 원망이 가슴에 맺혀서 울부짖는다. 그래서 네. 그 화기, 그러니까 기회조화라는 거거든요. 네. 화기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조화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화합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노총각 노처녀의 한이 세상의 조화를 망친다는 건가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인조 때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인조가 어떤 명을 내렸냐면 처형된 죄인의 자녀에게도 혼인을 허락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근데 누가 뭐 죄인의 뭐 자녀하고 혼인을 하고 싶겠어요. 네. 잘못하면 이제 연루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지학 이경혜라는 분이 상소를 올리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조정이 나서서 혼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모처럼 베푼 임금의 은전이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노총각 노처녀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 중종 때 뭐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겨울에 천둥이 치고 네. 뭐 금성이 뭐 낮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천변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여러 해결책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모든 중신들이 뭐라 하냐면 솔로 대첩을 건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솔로 대첩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하냐면 재변은 모두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세간에는 재산이 없어서 혼인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청에서 혼수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뭄이 심해가지고 기후제를 지낼 때도 그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렇죠. 그 이게 성호사설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관연한 남녀를 결혼시키고 젊은 과부 호라비를 결합시키는 거를 기후제에 앞서서 그렇게 선결을 해야지 무슨 기후제를 지내서 무슨 뭐 가뭄이 해소되고 그런다. 뭐 먼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장마도 노총각 노처녀 때문이라고 하는 예,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예. 뭐 지난번에도 왜 운석이 떨어지거나 뭐 지진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이 임금이 책임이고 뭐 예.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백성과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성종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긴 장마의 원인 이거를 노처녀의 한이라고 여겼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도는 아득히 멀어서 알 수가 없다. 그 요즘에 장마가 몇 달 동안 개질하는구나. 이건 결국 가난한 사족의 처녀가 제때로 출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홍기를 놓친 한이 화기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중앙지방 공무원들한테 이제 명을 하죠. 그래서 네. 혼수를 마련해 줘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식의 명령을 합니다. 여담인데요. 예전에는 몇 살부터 노총각 노처녀라고 했어요?
그 아까 뭐 얘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자 나이 20살이면 시집을 보낸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나라 학자 주의가 쓴 가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 나이 16살에서 30살, 여자는 14살에서 20살 사이에 결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노총각 노처녀는 몇 살이냐 이렇게 보면은 태종 때 골라온 상서문을 보면은 양반의 딸 가운데 나이 30이 지나도록 집안이 빈궁해서 시집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관가에서 혼수를 대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 경세협회에 나오는 뭐 이 애민의 6가지 종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남자, 그다음 25살이 되도록 시집 못 간 여자는 관에서 성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걸 종합을 해보면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남자는 30살, 여자는 25살 이상을 이제 노총각 노처녀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건 없지만 여자는 25살이 넘으면 노처녀고 남자는 30살, 그러니까 30살이 넘으면 노총각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군요.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 싶으네요. 뭐 지금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은 뭐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딱히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죠. 나이가 엄청 확장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처남도 40 넘어서 43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남자가 한 40 정도, 그다음에 여자는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떤가 PD는 맞아요?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 제가 딱 35? 네, 35. 제가 30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30에 결혼한 친구들이 한 70%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30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결혼 몇 년 전에 하셨죠? 3년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적어진 것 같아요.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평균寿命이 80이 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결혼 나이도 이제 40 정도 이제 막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빨리 했네요, 그럼. 그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평균 수명이 60대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저처럼 네. 29, 뭐 우리 네. 저 안 사람이 25, 6에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80이 넘었기 때문에 좀 그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이나 너무 아까운데. 예, 그렇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총각이라는 말은 원래 남녀를 다 지칭하는 말이었다고요. 예, 이게 좀 재밌는데요. 정조임금하고 이제 다산 정약용이 총각이라는 말, 요 낱말의 어원, 쓰임새 이런 걸 두고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문답인데요? 이 정조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관례를 치르지 않은 남자를 총각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얘기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성인이 되지 않은 남녀는 새벽에 다발머리를 손질해서 총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송나라 사상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사마광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비녀를 꽂지 않은 처녀의 머리를 총각머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각이라는 거는 남녀를 통틀어서 그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처녀라는 말은요? 예, 뭐 조선 후기 학자라는데요. 유장원이라는 분이 쓴 상변통고라는 이제 책을 보면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처사라는 말 있잖아요. 처사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기의 주를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직 벼슬하지 않는 선비를 처사라고 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벼슬하지 않은 선비는 처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처녀라고 했다는 거죠. 노총각 노처녀만큼이나 호랍이와 과부가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다고요? 예, 이게 지금 호랍이 과부라는 표현이 지금은 좀 어색한데요. 그게 대체할 만한 말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있지만 뭐 돌싱들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우리가 성군의 아주 저 원조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주나라 문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정사를 베풀 때 호랍이와 과부를 잘 돌봐가지고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모두 이 주문왕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호랍이와 과부들을 잘 대우를 했습니다. 호랍이나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그 뭐 호랍이는 그렇고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과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수절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유명한 이야기꾼이 있었다는데요. 풍목령이라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 정사유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조정에서 연려로 이제 표창을 받은 이제 과부가 80살까지 살다가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젊은 과부가 뭐 나오면 반드시 재가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재혼시켜야 된다. 수절하지 않도록 해라. 그 수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뭐 이러면서 그 왼쪽 손바닥을 보였다는데요. 그 손바닥을 보니까 큰 흉터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청산갑으로 이제 젊은 날을 보낼 때 손바닥으로 이제 바닥을 치면서 이제 마음을 진정을 했는데 잘못하다가 이제 촛대를 잘못 쳐가지고 상처가 생긴 뭐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왜 그렇게 그 수절하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 그럽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찍이 공자님과 맹자님도 호라비 과부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고요? 이 공자님 모르겠다 하는데요. 그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호라비와 과부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맹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황가 고독이다 그랬습니다. 황가라는 게 이제 거기 아내와 남편을 잃은 호라비와 과부를 뜻합니다. 고독은 그 부모와 자식을 잃은 아이와 노인을 일컫는데요. 네. 특히 맹자는 호라비와 과부를 두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소연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랬습니다. 황과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있었나요? 예, 뭐 뿌리가 깊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랬는데요. 신라의 유리왕 그분이 그랬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황가고독을 위문하고 잔치를 베풀고 규율했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보입니다. 그 임금들이 이제 역대 임금들이 황가고독을 이제 그 아주 돌보는 거는 상시로 했습니다. 호라비와 과부가 되는 것도 화기를 해치는 원인이 되니 재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는데요. 예, 정조 때인데요. 정조가 즉위한 게 1776년인데 그때 이제 선산이니까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유생이 강치유란 분인데 천리길을 막 달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폐해가 있는 거다.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주제로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혼을 금하는 폐단을 없애야 됩니다. 요즘에 4대 부가가 앞다투어 가지고 조혼하는 풍습이 있어갖고 심지어는 12살, 13살에 과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 청산가부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결국 또 아까 얘기했듯이 화기를 해칠 만한 일이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재혼을 허락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풍습이 뭐 거세졌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대 청산가부가 늘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재혼 허용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거죠. 정조가 뭐라 했나요? 이분이 묘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2번 시집까지 하는 거는 우리나라 300년의 풍속이다. 그러니까 불문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재혼하지 말라고 규정한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혼금지법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법을 폐지하고 무슨 재혼 허락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럴 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혼금지법이 애시당초 없고 뭐 그런 건데 재혼 허락법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재혼이라는 걸 무슨 법으로 허용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 너무 혁명적인 법이라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재혼을 그렇게 막 허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선 사회 질서라든지 가정 이런 게 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그렇게 혁명적인 그 재혼 허락법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죠. 네.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호라비와 과부가 모이는 거를 막았다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솔로 대첩 행사가 있는데 그걸 막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네. 뭐 딱히 뭐 그렇게 확 드러난 표현은 아닌데요. 1525년 중종 때 실록을 보면 약간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나와요. 호조가 네. 진제장이라는 거 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거든요. 그걸 세워가지고 민중을 구제하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전제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굶주린 민중을 한 장소에 몰아넣으면 잘 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폐단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 하나 있고요. 또 서울 안에 굶주리는 과부들이 많은데 이들을 한 장소에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함께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저는 뭐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표현인지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굶주린 과부 뭐 민중 이런 사람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뭔가 이 소요가 일어나거나 뭐 그랬는지 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랬는지 뭐 네.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유를 포기한 건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분산 수용을 해야 된다. 굶주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과부 호라비 구제는 관리들을 이제 파견해 가지고 네.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라고 할까요? 뭐 좋은 말로는 그렇게 규율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서울의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성부, 네. 서울시, 그다음에 이제 오부라고 있는데 그걸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서 네. 이제 호랍의 과부의 수 이런 것들을 헤아려 가지고 고율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맞춤형 복지가 떠오르는데. 네. 근데 서울 자치구도 맞선을 주선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고. 그럼 그때 또 얘기를 좀 벤치마킹했는지 그런 게 모르겠네요.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네.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도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미혼 남녀 데이트 주선이 있더라고요. 똑같네요. 조선 네. 대책하고. 네.
어쨌든 조선의 조정이 이제 노총각, 노처녀 그리고 오라비 가부들에 대한 구휼 정책이 탄탄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라가 나서가지고 혼수품까지 마련해주고 네. 뭐 그랬잖아요. 노총각, 노처녀 있으면 이제 화기를 깨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뭐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시절이었나요? 어쨌든 뭐 그렇게 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뭐 보면 솔로 대첩 행사라는 게 민간 차원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명자님 말씀말 맞다나 하소연할 것이 없으면 이제 뭐 모태 솔로, 뭐 돌싱, 뭐 그냥 솔로든 뭐 솔로들이 뭐 직접 뭐 짝을 찾으러 나간다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 대첩을 어루만질 솔로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서서 해줄 수는 없지만 뭔가 하여튼 근본적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처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네. 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연애도 가끔 뭐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네. 좀 결혼을 해도 힘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직접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좀 낮춰줘야 돼요. 뭐 집값도 비싸고만 한데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요? 예, 요즘 뭐 측근 정치니 뭐 비선이니 뭐 해갖고 막 십상신이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옛날에 그 황간 정치 어떤 폐해 이런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고 뭐 이런 상황이 또 그런데요. 사실 황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세된 남성 황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변명이랄까요, 그런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